금요일 오후 5시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어때? 라는 친구들의 메시지. 그 순간 반가움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입으로는 그때 선약이 있어서 라며 둘러대지만 사실 당신의 선약이란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다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아싸 하고 쾌재를 부르죠.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텅 빈 방에 혼자 남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나 혹시 우울증인가? 남들은 다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데 나는 왜 사람 만나는 게 일처럼 느껴질까?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마에 붙은 그 억울한 꼬리표부터 떼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냉혈한도 사회 부적응자도 결코 아닙니다. 이건 마치 매운맛 내성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를 씹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김치만 씻어 먹어도 맵다고 느끼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혀의 감각이 다르게 태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뇌는 외부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깊고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초고 성능 센서를 장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파티의 소음이 당신의 예민한 센서에는 과부하를 일으키는 소음 공해로 느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를 보면 이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고립되어 슬픈 상태인 론리니스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하여 즐기는 상태인 솔리튜드 고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고립이지만 다른 하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며 숨어들었던 그 이불 속 시간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위로, 당신의 고독은 능력이다. 자, 이제 감성적인 위로를 넘어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당신의 뇌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작가님, 그래도 사회성이 부족한 건 팩트 아닌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여기에 대해 심리학계의 판도를 뒤집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미국 버팔로 대학의 줄리 보커 교수팀은 29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주 정밀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수줍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그룹, 둘째는 사람을 싫어해서 피하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비사교성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사교성이란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수줍음이나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불안도가 높았지만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비사교성 그룹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의성 점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당신이 주말에 친구들의 연락을 뒤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사회 부적응자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창의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절전 모드로 진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왕따를 자처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작업실로 들어간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누군가는 파티에서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는 침대 위에서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뇌 속의 매운맛 내성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자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흐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마치 미각이 둔한 혀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별다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운 핵불닭볶음면 정도는 먹어야 이제 좀 맛이 느껴지네 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시끌벅적한 클럽,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소리가 이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자극제인 것이죠. 반면 내향적인 당신의 뇌는 미슐랭 감별사의 혀를 가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맛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초고성능 미각을 지닌 겁니다. 당신에게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책 한 구절,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히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즐겁고 꽉 찬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런 당신에게 억지로 시끄러운 술자리에 가라고 하는 건 이미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에 억지로 캡사이신 원액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건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뇌가 적은 자극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고효율 엔진을 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을 보세요.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이 돌아 대학이 문을 닫자 고향으로 내려가 철저히 고립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바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나는 고독 속에서 가장 평화롭다 라고 말하며 혼자만의 사색을 즐겼죠. 만약 그들이 억지로 인싸가 되겠다며 매일 밤 파티를 쫓아다녔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력이 무엇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 하나를 그어드려야겠습니다. 무조건 혼자 있는 게 좋다는 말로 당신을 마냥 안심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독이 도피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든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는 고립이 맞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나를 돌보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라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전략적 후퇴이자 위대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느냐, 같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행동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중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로 걸어가는 중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 자신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주말은 그 누구보다 생산적이고 치열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때 당신은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웅크림입니다. 관점의 확장,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다. 우리는 흔히 외향적인 것이 성공의 정답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수많은 자기 개발서는 끊임없이 나가서 인맥을 넓혀라, 자신을 어필하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히토리 사마, 즉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하나의 성숙한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받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여행을 떠나는 건 처량한 고립이 아니라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대접하는 품격 있는 독립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를 억지로 구겨서 세상의 시끄러운 틀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섬세한 감각을 지녔기에 더 깊은 고요와 휴식이 필요한 초고 성능의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내면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가장 치열하고 성실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억지로 잡은 약속 대신 가장 편안한 잠옷을 입고 당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누군가 왜 혼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죄책감 없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좋아하니까요.